오늘 할 논문은 Efficiently Modeling Long Sequence with Structured State Space라는 논문이고, 어, 이 논문은 사실 Efficiently 모델링에 되게 포커스가 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알버트 구시 이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논문을 다루게 된 건 당연히 롱레인지 RNA에서 거의 뭐 성능 트랜스포머에 대한 어떤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거의 뭐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킬 때나 알렉스넷 같은 게 등장할 때나 나오는 성능 차이인데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서 이제 리뷰하게 됐고요. 이 논문 하려면 먼저 그 제목에도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저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대충 알아야 하는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뭐 물리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사실 이 논문 보기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보통 얘기하기를 이런 어떤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가 저희의 스테이트를 관장하는 어떤 컨트롤의 어떤 컨트롤 관리자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X라는 게 있으면 X라는 게 현재의 어떤 베리어블 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X가 어떤 스테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상태 변수라고 생각하면은 현재의 상태 변수는 과거의 상태 변수와 어떤 컨트롤 시스템 A의 곱 더하기 외부 변수 곱 B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상태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값을 뽑아내는 게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디스크릿 버전이고, 컨티뉴어스 버전은 현재, 현재 상태 변수의 변화율은 현재 상태 변수 값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꼴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OD 꼴이 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갑자기 이제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어, 디스크립 버전의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디스크립 버전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컨티뉴어스 버전에서 디스크립 버전으로 넘어갈 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거죠.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얘를 그대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오일러 메소드 통해서 그냥 first order approximation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타임 스텝이 데이터 t라고 가정할 때. 그래서 이거를 GBT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다만 이게 알파가 0일 때는 오일러 메소드, 뭐 알파가 1일 때는 뭐 백워드 오일러 메소드, 그리고 알파가 2분의 1일 때를 바이리니어 메소드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 앞으로 이, 이 모든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할 논문에서는 알파는 2분의 1일 때를 상정해서 어, 모든 걸 진행합니다. 수식을 다 알파는 2분의 1일 대로 생각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xk는 a바 xk-1 플러스 b바 6k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a바는 여기에 알파 2분의 1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논문에서 얘기할 A반은 다 요런 꼴, B반은 다 요런 꼴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라고만 이제 알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그 efficiently modeling long sequence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제 LSSL이 제안됐다. 그리고 이 LSSL은 appropriate matrix A, 어떤 적절한 컨트롤 A와 함께 제안돼서 뭐 좋은 성능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컴퓨테이션과 메모리 리퀘어먼트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레인하기에는 인피저블 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4를 제안했다가 이제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LSSL의 컴퓨테이션 또는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아야 할 게 LSS에 되겠죠. 사실 뭐 에피션트하게 하는 건 어떤 테크니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봐야 할 논문이 총 3개인데요. 어, 이게 다 알버트 구가 작성한 논문이고요. 어, 다 연결되어 있는 논문이라서 이 논문, 그러니까 이 중간에 2번 논문이 LSSL을 제안한 논문이고, 어, 지금 저희가 리뷰하는 논문이 이 논문이고, 히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저 컨트롤 시스템인 A를 디자인하는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이 2개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개를 읽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히포가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사실 히포가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 논문 읽다가 생각이 든 건데 히포가 가장 깔끔하고 좀 철학적으로도 깔끔하게 이해가 가고요.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거 발표 일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처음에 쓴 논문인데 이 뉴립스 2021과 아이클레어 2022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거의 같이 연구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쓰면서 그냥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효과적으로 모델링 하지?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논문을 따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SL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LSSL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스태킹해서 딥 스태킹하게 딥하게 스태킹하는 논문이게 되고요. 왜 LSSL이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LSSL이라는 것 자체가 RNN 그리고 CNN 그리고 뉴럴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을 전부 다 제너럴라이즈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LSSL을 제안하고 근데 LSSL이 그냥 쓰면 잘 안 돼요. 그냥 쓰면 사실 예전부터 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있었는데 이걸 스태킹하는 게 잘 안 됐던 게 이걸 사용하는 게 잘 안 됐던 게 저 A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때문에 A가 A를 계속 곱하는 게 어떤 컴플렉시티 문제도 있고 또 A 자체가 랜덤 매트리스면은 성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잘 디자인하는 Continuous Time Memorization 하는 A를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A는 사실 이 히퍼라는 논문부터 옵니다. 네. 어,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주는 건 LSSL이 왜 RNN과 CNN의 제너럴라이즈 버전이냐입니다. 그래서 LSSL이 RNN의 제너럴라이즈 버전인 것은 여기 지금 저희가 GRU, Gated Recurrent Unit인가요? 네, GRU를 맨 처음에 가정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GRU의 업데이트 룰이 히든 스테이트가 여기 이렇게 뜨면 인풋이 UT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봤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변수를 저 파라미터들을 알파는 마이너스 1, B는 1, 알파는 1, A는 마이너스 1, B는 1, 알파는 1로 두고 델타 T를 exponential G로 두면은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들 수 있는 건 t가 이제 타임 스텝이기 때문에 양수거든요. 그래서 exponential G로 둬서 그리고 매우 작은 수기 때문에 타임 스텝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유도되는 걸 이제 직접 수식 써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RNN 업데이트 룰과 똑같고 심지어 이 리니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데 얘가 넌리니어한 RNN의 성질까지 제너럴라이즈 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CNN인데 CNN을 생각해 보면 어떤 펑션 FT와 GT가 이렇게 쭉 시간 t에 따라서 겹치면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쭉 시간 t에 따라서 곱하면서 더해지는 건데 얘가 이제 CNN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이걸로 보죠. 이거를 그냥
이 xk를 여기다 넣어주고 다시 xk-를 다시 넣어주고 이거 쭉 풀어주면은 꼴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YK는 CAK의 K승 B U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어떤 K 그래서 K sub L로 썼는데 K 바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K 바랑 input U랑 컨볼브 한 게 됩니다. U랑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컨볼루션의 제너럴라이즈 폼이다. 그래서 LSSL 모델이라는 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사실상 컨볼루션과 RNN 둘 다 제너럴라이즈 하는 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좋은데 LSS를 왜 그동안 안 쓰였어?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를 랜덤 매트리스 A로 이니셜라이즈해서 사용하면은 not effective 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트레인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A를 계속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 이게 카인 컴플렉시티가 하고 타임 컴플렉스가 엄청나서 이거 실질적으로 트레인할 수도 없고 A를 랜덤하게 했을 때는 성능이 지금 pmnist, 이게 픽셀 엠니스트인데요. 픽셀 엠니스트는 엠니스트를 플래튼하게 만들어서 픽셀로 그러니까 708 만약에 28 by 28이면은 이거 784 차원으로 쭉 플래튼 시켜서 그냥 인풋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어떤 이미지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플래튼한 픽셀들로 그러니까 약간 롱 시퀀스겠죠. 그렇게 되면. 길이가 기니까 그래서 그걸로 예측하는 애인데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이제 62% 정도 이제 성능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은데 이게 이제 랜덤 매트리스 A를 써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랜덤 매트리스를 쓰면은 그 긴 롱 시퀀스에서 이 메모라이즈가 안 돼. 그러니까 롱 데이 히스토리 메모라이즈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롱 시퀀스를 잘 메모라이즈 할 수 있는 A를 도입해야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히프 프레임워크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저자의 첫 번째 논문이 아니라 저자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논문인 히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프는 저 A를 디자인하는 논문이고요. 히포 자체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히포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요. 히포에선 ODE 얘기가 나오지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이런 단어 자체가 아마 등장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히포의 제목은 Recurrent Memory with Optimal Polynomial Projection이고 히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깔끔하고 사실 그 유도 자체도 엄청 클리어해요. 막 복잡하고 지저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히포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시퀀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시퀀셜 데이터를 메모라이제이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퀀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과거 기록을 전부 메모라이즈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과거 기록을 메모라이즈 하는 것은 컴프레스 하는 거, 압축해서 기억하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잘 컴프레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컴프레스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바뀌게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n-dimensional polynomial function space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컨티뉴스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폴리노미얼로 프로젝션 하고요.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뭐 만약에 우리가 3차원 폴리노미얼을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3차원 베이시스로 얘를 이제 압축해서 기억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if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펑션 fx가 들어왔을 때 네, 여기 ft라고 하네요. 그냥 ft라고 할게요. 그래서 먼저 어떤 매저가 주어져야 돼요. 매저 뮤가 주어졌을 때, 매저먼트 뮤가 주어졌을 때, 참고로 이 매저먼트 뮤는 시간에 따라서 뭐 가중치가 변할 수도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뭐 최근에 있는 데이터에는 가중치가 크게 붙고, 뭐 옛날 히스토리에는 가중치가 적게 붙는 어떤 매저먼트 뮤가 붙고요. 그랬을 때 어떤 펑션 베이시스도 있어야 합니다. 펑션 베이시스가 이제 G로 스팬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때 어떤 함수 F가 있으면은 이 GT는 뭐여야 하냐면 이 F와 G 간의 차이, 메저먼트 뮤로 계산했을 때 이 차이가 미니마이즈 되는 이 G여야 하고요. 우리의 어떤 베이시스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이 폴리노미얼들의 코에피션트가 합으로 이제 이 f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왜 폴리노미얼 베이시스냐라고 물으면 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단 푸리에 베이시스도 쓰기는 쓰고요. 근데 이제 왜 폴리노미얼을 선택했냐라고에 대한 얘기는 그 저 논문 보시면 이제 한 줄 있는데 내추럴 베이시스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추럴 베이시스란 표현을 수학에서 원래 쓰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베이시스라서 쓴다는 표현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추럴 베이시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떤 프리 베이시스 예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넘어가서 보면은 펑션 ft가 있으면 이렇게 타임 t에 따라서 값들이 있는 거죠. 그때 히퍼 프레임워크에 작동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저희 어떤 GT가 있습니다.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GT가 있고 이 GT와 FT의 차이가 이제 뮤로 이렇게 계산되겠죠. 인테그랄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와 GT를 이용해서 FT를 복구하는 것, 리컨스트럭트 하는 게 이제 히퍼 프레임워크가 될 거고요. 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OD 꼴. 어떻게 CT 업데이트를 우리 이렇게 나오나? 이게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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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시스 펑션을 잡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저먼트 뮤를 줬을 때 어떤 F에 대해서 어, 이제 코에피션트가 나올 텐데 코에피션트의 업데이트 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가 사실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지금 이 컨트롤 시스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컨트롤 시스템처럼 나오거든요. 이 리커런트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논문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펜딕스 보시면은 뭐 C를 이렇게 두고 F를 이렇게 뒀을 때 F가 이렇게 더해질 때 C를 미분해서 계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다를 이제 어펜딕스에서 굉장히 길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나온다는 걸 믿으면 되고요. 그럼 사실 너무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나온 거죠.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계산을 했더니 C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은 C가 이런 업데이트 롤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폴리노미얼 베이시스를 명확하게 주고 어떤 메저를 뮤를 명확하게 줬을 때 이 A와 B를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와 B가 계산돼서 어, 저희가 원하는 어떤 베이시스에 프로젝션 해서 어떤 펑션 F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게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셨던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오소고날 폴리노미얼 셋입니다. 오소고날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리고 유니폼 웨이브 펑션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t-세타부터 t까지의 구간에서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웨이트로 차이를 계산하게 해주는 어떤 매저 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A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와 B가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 펑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펑션을 주고 기분되고 이러한 매저 뮤, 웨이티드 매저를 기분했을 때 A와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 베이시스와 저 매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A와 B를 주고 그냥 C를 업데이트해서 이 베이시스에 그대로 프로젝션 하면 저희가 어떤 F든지 어떤 컨티뉴어스 F든지 잘 프로젝션 할 수 있게,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포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얘를 RNN에 어떻게 쓰냐면은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보고 이해가 안 갔는데 이 RNN을 도입하는 거 보고 RNN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히든 스테이트를 메모라이즈 하고 싶은 거겠죠. RNN에서 관심 있는 건. 근데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원딜 쓰니까 FT가 원디 사실 여기서 F가 원디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일정하게 변환시켜주는 프로젝션 해주는 FT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를 프로젝션하는 FT를 해주고 이 FT를 메모라이즈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RNN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는 이 셀 스테이트, LSTM이랑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셀 스테이트가 도입되고 그래서 셀 스테이트를 이 f 프레임워크로 업데이트해요. 그러면 얘가 F를 잘 메모라이즈하는
사실 그런 디자인이 되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여기서 이제 A와 픽스 B를 사용하는데 A와 B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런 메저와 이런 포리노미얼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어, F가 이런 걸 따른다고 그냥 가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안 쓰더라도 F를 이렇게 잘 메모라이즈 하는 어떤 C란 걸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포의 성능인데요. 저렇게 했을 때 RN을 저렇게 도입해서 썼을 때 지금 픽셀 앱리스트에서의 성능이 다른 모델들을 전부 다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히포의 이게 르장드르의 S가 이게 매저가 저 처음에 나왔던 마이너스 음반부터 T까지의 매저입니다. 그래서 사용했을 때 98.3 매우 높은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걸 픽셀 앱 리스트에서 확인을 했죠. 근데 약간 한 가지 의문인 게 이게 약간 사실상 1D 인풋이고 1D 아웃풋이니까 이런 성능이 나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히포가 이런 논문이다. 그래서 히포는 A를 디자인한 논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LSS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LSSL이 하는 것은 이미 히포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잘 디자인된 A가 나왔으니까 저 A가 어떤 Continuous Time Memorization을 하기 위한 좋은 스트럭처니까 그 A를 사용하자가 됩니다. 이 LSS의 A라는 논문은. 그래서 저 A를 쓰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두 가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A가 트레인업을 하지 않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여전히 컴플렉시티가 문제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컴플렉시티 관련해서는 어, 어차피 저희가 다룰 이피션틀리 논문에서 제대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건 갖고 오지 않았고요. 그냥 트레이너블 버전만 좀 살펴보면은 어 이제 이 논문에서 애니 메저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저런 스트럭처드 매트릭스 A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런 컨트롤 시스템 코에피션트가 저렇게 업데이트 된다는 걸 보여요. 애니 메저에 대해서. 근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A를 막 써도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하게 쓴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뒤에 그러니까 거의 논문 끝자락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티어리티컬한 게 유도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트레이닝 A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메모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매저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A를 트레인업을 그러니까 A를 트레인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컨트롤 그러니까 CT가 그러니까 네, 이 꼴을 어떤 매저에 대해서 어떤 매저든지 이 꼴이 성립한다는 걸 이제 여기서 다시 증명을 하긴 하는데 A를 트레인업을 A를 트레인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매저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 이상은 찾지를 못하겠어서 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여기서 트레인하는 방법을 트레인 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SSL은 그냥 저거 그러니까 네, 요거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하는 건데 요거 그냥 계산해서 A를 트레인업을 하게 했을 때 또는 A를 픽스드 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참고로 픽스하든 트레인하든 이니셜라이즈는 전부 저 히포 매트릭스로 하고요. 그랬을 때 뭐 픽셀 앱리스트 뭐 시퀀셜 시파인가 사이파인가 이렇게 해갖고 네 값을 뽑는데 뭐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바이탈 사인 프리딕션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성능이 이게 RMSE 에러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아요. 그 딥 아키텍처 중에는 제일 안 좋은데 재밌는 게 여기 리치 리그레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리치 리그레션 성능과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매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차이는 크지만 제일 가까운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리치 리그레션. 그래서 뭔가 바이탈 사인 프리딕션 데이터셋 자체가 이거 원비니까 이게 트랜스포머 같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강하게 잘하는 모델들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픽셀 앱리스트도 이게 원디라서
뭔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모델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LSSL 논문은 약간 이렇게 갑니다. 트레이너블락은 A. 그러면 이제 S4는 이런 LSSL에 그냥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이피션트하게 어떻게 모델링 하냐는 논문이 되고요. 음, 제가 처음에 이 논문 읽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순서대로 읽었는데 히프 읽고 LSSL 읽고 이 이피션트 모델 읽었는데 처음에 이거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LSSL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LSSL 자체가 그 컨트리뷰션 자체가 그거거든요. 컴플렉스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LSSL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분명히 어, 그 현재 인피저블한데 이걸 피저블하게 만드는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저 K바, 그러니까 이 커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있거든요. 거기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엄청나게 줄여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거 왜 이피션트하지 않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이피션트하게 디자인해놓고 이미 논문 써놓고 왜 자꾸 이피션트하지 않다고 여기서 n스퀘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논문 보면 n스퀘어지 않고 그걸 줄여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했는데 끝에 보니까 또 뒤쪽에 이거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7번 논문이 LSSL 논문인데 17번 논문에서 K바에 대해서 베스트한 버전을 제안했는데 얘가 numerically unstable 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unstable 해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제안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뒤쪽에 쓰여 있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되게 다 테크니컬한 수학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가 이런 테크닉에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모티베이션만 잡고 넘어가면은 모티베이션은 이 A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에 어떤 B의 X tilde, X를 B X tilde라고 정의하고 다시 여기 대입해 보면은 생각하고 대입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써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B 인버스 A B X tilde 일때 이 BA 인버스 AB가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은 계산이 매우 편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x를 b x tilde로 생각하고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y가 cb x tilde가 나오거든요. 근데 x tilde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x tilde 구한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얘를 계산을 빨리 하고 싶은 거니까 요게 다이고널 매트릭스면은 요 계산이 빨리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기는 벤덜몬드 프로덕트에 의해서 뭐 컴플렉스에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걸 복잡하게 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게 다이고널 매트릭스면은 매우 명확하게 얘를 계속 겉제곱하는 꼴이 되더라도 컴플렉시티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A를 다이고널라이즈 하는 B를 골라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디자인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그 복잡한 과정은 다 생략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막 해서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A를 이런 꼴로 표현하면 돼요. B와 어떤 다이고널 매트릭스 람다 그리고 B의 트랜스포즈,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PQ 얘는 벡터인데 M by R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이걸 이제 그리고 normalized 플러스 low rank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MP 에러이라는 게 원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꼴을 보시면 근데 이 PQ 때문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PQ가 있어서 이게 맞아? 이게 다이고널라이즈가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주 운이 좋게도 all hippo matrix from 15 그러니까 15번 논문에서 제안된 모든 히포 매트리스는 이 PQ가 어때도 되냐면 R이 1이나 2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벡터거든요. M by R 매트리스인데 R이 커봐야 2고 작을 땐 1도 성립을 해갖고 매우 성질이 좋죠. 이거 사실상 벡터 계산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매우 매트릭스 계산이 아니다. 컴플렉시티가 매우 낮다. 그래서 A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뭘 학습하냐면 람다와 PQ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람다와 PQ를 학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꼴로 알고리즘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K바 커널, 그러니까 커널을 유도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커시커널, 오드버리 아이덴티티 이런 또 복잡한 수학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등장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이 코시커널 계산하는 게 이게 쿠다로 구현을 이 되게 까다롭다고 직접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컴플렉시티는 엄청나게 줄어요. 보시면은 어텐션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주는 걸 찾을 수 있죠. 이게 어텐션은 L이 이게 랭스고 H가 디멘션인데 보시면은 리니어하게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A를 트레인 하려면 람다와 PQ만 트레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S4의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이제 SSL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이어의 컨티뉴스 타임 메모라이제이션이 이제 붙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실험 결과는 논문 안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어펜딕스 논문의 어펜딕스에 있는 풀 리절트예요. 풀 리절트를 보시면 여기 랜덤이 있습니다. 랜덤을 보고 처음에 의아했던 게 이게 이게 랜덤일 때 이게 보니까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더라고요. 텍스트 리트리버 패스파인더가. 그래서 뭐지 해서 뭐지 했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가 구린 데이터셋 아닌가? 저 롱레인지 아레나라는 데이터셋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비교세 대상이 다 트랜스포머잖아요. 뭐 루나, 퍼포머, 림포머, 빅버드, 리포머, 롱포머 다 트랜스포머라서 이게 트랜스포머가 구린 데이터셋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사실 그래서 롱레인지 아레나가 어떤 데이터셋인지 좀 살펴봤고요. 다 이게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본 데이터셋이라서 그래서 먼저 리스트 옵스란 태스크는 뭘 하는 태스크냐면요. 이런 태스크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인 어떤 하이라키컬 구조의 인풋이고요. 뭘 하느냐면 이렇게 리스트 하나 안에서 요 오퍼레이션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 2, 3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으면 2, 3 중에 미니멈을 뽑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2가 되겠죠. 여기서 메디안이니까 1, 5, 8, 9, 2 중에 메디안 5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나옵니다. 그러면 2, 1, 0, 5가 되는데 이건 맥스니까 전체 리스트에 대해 맥스니까 4, 3, 2, 1, 0, 5 해서 아웃풋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라키컬한 롱시커스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해야지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리스트 오브 태스크고요. 바이트 레벨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캐릭터 레벨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바이트 레벨 버전인데 만약에 APPL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2가 올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캐릭터 레벨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트 레벨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거를 바이트 레벨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1, 0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되는 거고 바이트 레벨 다큐먼트 리트리버는 두 개의 다큐먼트가 들어오는데 이게 바이트 레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큐먼트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미 정의된 비슷한 다큐먼트인가 아닌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1, 0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on sequence of pixels는 이건 그냥 픽셀 엠리스트랑 동일한 어떤 태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픽셀이 1D로 이렇게 쭉 시퀀셜하게 들어오면은 얘가 어떤 사진인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테스트가 되고요. 패스파인더는 이런 태스크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 이것도 사진으로 인풋이 들어오는데요. 얘를 이제 시퀀셜하게 픽셀 시퀀스로 이렇게 쭉 사진을 줘요. 그러면은 얘는 요 두 개의 포인트가 요 대시 라인으로 연결돼 있나, 그러니까 패스가 연결돼 있나를 find 하는 태스크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티브 유젠플은 대시가 연결돼 있을 때, 네거티브 유젠플은 대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태스크가 되고요. 전부 다 인풋이 1D로 들어오는 태스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트랜스포머의 강점은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배우는 것인데 그걸 어텐션을 이용해서 배우는 것인데 이런 그러니까 하이 디멘셔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롱레인지 아레나는 다 1D 태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텍스트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텍스트 그러니까 이게 NLP 태스크인 줄 알았는데 NLP 태스크라고 부를 수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S4 같은 애들은 이게 바이 디렉셔널한 어텐션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LP 데이터셋에서 이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원 디멘셔널
시퀀셜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더라. 라는 걸 이제 이걸 한번 이 실험 결과로는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롱레인지 RNA에서. 네, 라는 것. 그래서 끝입니다.